한국 남자에게 일본 여성 뺏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남자랑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은 꼭 한국 남자랑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승무원 교육을 받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비율이 50% 증가했다. 매년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여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한국 남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여대생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 남자에게 이렇게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노구치 사오리입니다. 도쿄 가쿠슈인 여자대학 4학년이죠. 매일 아침 7시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항공 승무원 지원자 노구치 사오리입니다. 입꼬리는 정확히 15도 올려야 하고 눈은 반달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무원 아카데미에서 배운 완벽한 미소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요? 승무원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외모 평가, 미소 교육, 완벽한 응대법까지. 매일 점수를 매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최고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항공이니까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배 마치이 아카리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서울로 떠났다는 거였어요. 한국? 설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카리 선배의 인스타그램에는 한글 간판이 보이는 거리, 온돌 바닥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한국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미소와 달랐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동기 야마다 리사도 한국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사까지? 왜 하필 한국인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 유명해진 나라 말이에요. 일본처럼 세련된 서비스 문화나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 일본에서 자란 저희가 굳이 그런 곳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선배들의 표정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승무원 교육받을 때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진짜 배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저만 배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되어서도 계속 그래야 하는 걸까요? 선배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리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오리, 내 남자친구 정말 달라.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바로 마사지 해주고 데이트 코스도 미리 다 알아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그런 행동은 그냥 연애 초기의 과시 아닐까요? 일본 남성들도 처음엔 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런 건 처음에만 그런 거 아닐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벌써 6개월째인데 오히려 더 세심해져. 어제는 내가 계단 내려갈 때 손까지 잡아줬어. 리사의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한국은 아직 전통적인 사회라서 여자를 약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유튜브에서 한국 남편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호기심 반 비판적 시각 반으로 클릭했죠. 한국이 얼마나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상 속 한국 남성은 아내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연출 아닐까? 중얼거렸지만 영상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 새벽에 떡볶이를 사러 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불평 하나 없이 웃으면서요. 일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배려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승무원 교육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이 영상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부럽다, 이런 남편이 있다니 같은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진짜 배려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항상 제가 남들에게 맞춰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이 더 선진적이고 세련된 나라인데 한국의 이런 모습이 진짜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놓친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리사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눈치 보던 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오리, 나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야. 리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 대접? 무슨 말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내 의견을 물어봐.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리고 진짜로 내 대답을 기다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특별한 건가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저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의견을 물어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줘.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줘. 그런데 그게 형식이 아니라 진짜 배려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예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문을 열어준 게. 그리고 거기 카페 직원들도 완전 친절해. 일본처럼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하게 대해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가 억지 미소라고요? 저희가 자랑하던 그 완벽한 서비스 정신이. 리사, 그건 좀.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리사가 끊었습니다. 사오리, 너도 한번 가봐. 정말 다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작게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너는 일본 항공의 딸이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평소라면 뿌듯했을 말인데 왜인지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항공의 딸. 저는 그냥 사오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인가요? 리사의 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한국에서 온 건가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제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리사의 변화를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너는 일본 항공 준비에만 집중해야 해. 한 달만요. 어학연수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다른지 아니면 리사가 과장한 건지. 2025년 4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안내 표지판이 깔끔하고 직원들이 진짜 친절했습니다. 일본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표시 따라가시면 돼요.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공항 직원이 제 캐리어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원룸에 도착하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왔구나. 멀리서 고생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냥 세입자인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건데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말투, 표정까지. 내가 정말 몰랐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도요. 리사가 왜 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그 따뜻함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살아보면서 더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첫날 원룸에서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본에서 30분 걸리던 동영상 다운로드가 2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봤는데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요.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도 주문해주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어요. 일본의 형식적인 응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험증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본인이라서. 괜찮아요.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국에서도 자세히 복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카페에서 일본 유학생 하세가와 미유키를 만났습니다. 미유키, 한국 어때? 솔직히 말해봐. 사오리,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근데 진짜 다르다. 여기 사람들은 진짜 따뜻해. 미유키가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카페인데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만 받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와이파이도 무제한이고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터져. 일본보다 훨씬 편해.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한국의 인프라가 일본보다 월등했던 거예요. 식당에서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채워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여기 반찬 더 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니 진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진짜 배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항상 저만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한다. 일본의 완벽한 서비스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선배 아카리가 연락했습니다. 사오리, 한국 어때?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남성이 정말 다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만나볼게요. 다음날 홍대 카페에서 정민우를 만났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작은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우입니다. 일본에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본 남성들은 첫 만남에 꽃을 가져오지 않아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뉴 보시고 뭐 드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일본 음식이 그리우시면 일식당으로 갈까요? 제 취향을 먼저 물어보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정하면 여자가 따라가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죠. 한국 음식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파스타가 맛있어요.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면 다른 걸로. 민우는 계속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대화하는 동안 민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어요. 일본에서 승무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사실 조금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힘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우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국 정말 대단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가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일본과는 달라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사오리 씨가 배려받을 만한 사람이시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배려받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헤어질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만나고 싶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의 두 번째 데이트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마시며 분수쇼를 보고 있었어요. 사오리 씨, 한국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해줘서.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남성이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 대표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한국이 어떠세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김 대표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빠른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려고 노력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항상 뒤로 물러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주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분수쇼의 음악과 함께 제 마음도 춤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거든요. 이제 진짜 사오리로 살아가세요.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민우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대표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같은 분을 환영해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게 우리 문화니까요. 그날 밤 민우가 고백했습니다. 사오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최대의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승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오리, 한국은 어땠어? 이제 일본 항공 준비에 집중하자.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뭔 소리야? 일본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아버지, 한국은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예요. 기술력도 일본보다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우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어요. 승무원 교육도 계속 받았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진짜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승무원을 포기하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를. 저는 한국에서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돌아갈 표가 없었어요. 민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오리, 정말 돌아왔구나. 네, 이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동료들이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줬거든요. 1년 후 민우와 결혼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세계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것을 주었어요.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 계획입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 속에서 제 아이들도 존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한 저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국 경험담도 들려주세요.